한인들이 모금을 통해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오늘 한미양국 현안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날을 맞아 뉴저지 상록회가 효자 효녀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승차권 판매기에 이어 뉴욕시 현금 인출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일부 한인들이 모금을 통해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최대 부스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의 어제자 신문. 19면 전체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격분한 이유라는 다소 구체적인 부제도 달렸습니다. 내용엔 300명 이상이 여객선에 갇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사고 대응을 전혀 취하지 못하며 무능력했다. 한국 정부가 언론에 검열을 가해 진실을 모두 묻히려 하고 있다 등 현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민들이 성금을 걷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접한 한인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은 고국의 비극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안타깝다며 한인 사회가 분열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길 바랬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되는 거 누구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이런 일이 없을까, 또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경미 공동회장도 미국인들이나 2세 자녀들이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읽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 애들을 영어하는 한국 애들, 뉴욕 타임스에 실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진실적인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것 같은 게 제가 걱정하는 거고. 한편 미주 한인 총연합회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고국 정부의 비판과 국가적 비극의 악용 행위를 중단하라며 성토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와 성김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와 성김 주한 미국 대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두 대사는 오늘 오전 뉴저지에서 한미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담에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우호적인 한미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담은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실과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해 이뤄졌습니다. It is not very often, I hope we understand this, it is not very often that the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re all together at one time in one place, and it is not so often that that place is New Jersey. 지역 정치인들과 각계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오늘 대담에서는 FTA 협정 체결 이후 한미 경제 발전 동향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안 대사는 2년 전 FTA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의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이 많이 소개됐다며 이제는 한국의 인재를 들여올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가 EU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more professional visa. That is the reason why we are working very hard in the U.S. Congress to pass 15,000 professional visa for Korea.
김 대사도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가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I think this is part of, as you may know, is part of the overall immigration reform effort. And so how the professional visa will be realized for Korea is dependent on the overall immigration reform effort. But we would very much like to see it happen as soon as possible. 두 대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뉴욕 맨하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다시 만나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핵가족화를 맞은 요즘 부모를 꼭 부양해야겠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힘들더라도 내 손으로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효자 효녀를 주성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더스데이 주말에 거행된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 핵가족화를 맞아 충효 사상이 점점 약해지는 요즘 효행상 수상자들이 더욱 자랑스러운 한국인들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본인 자신도 원로한 나이지만 100살이 넘은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남수자 씨.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을 친부모같이 섬긴 백영미 씨. 제13회 뉴저지 상록회 주최 효녀상 수상자들입니다. 우리 2세, 3세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 제네레이션한테 좀 모범이 되라고 이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아픈 상처를 받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정향자 씨는 올해의 장한 어머니로 선정되었습니다. 뭐 남들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부상은 90세가 넘은 고령의 시각장애인 씨 아버지를 친딸처럼 모시고 있는 이헌옥 씨가, 장수상은 올해 98세인 이강민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회봉사상엔 아시안 여성봉사단체 원혜경 이사가, 한민족상엔 아콜라 한국문화학교 교장인 허낭자 씨가 수상했으며 각 팰리세이즈 팍 시장과 리치필드 시장의 추천으로 수상된 특별상엔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봉사 업무에 헌신한 프랜신 백 씨와 모데스토 메디나 씨가 선정됐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효행상 시상식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충효를 이민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모든 서류 미비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인근 학군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이 체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모든 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 및 등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시민자유연대 뉴저지 지부는 불법 체류 학생들이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했습니다. 현행 뉴저지 주법은 공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 학생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이나 기타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대 유디 오퍼 뉴저지 지부장은 일부 학군의 행위가 차별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합법적인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때문에 주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학군이 불체자 입학 및 등록 금지 조항을 전격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포트리와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에 입학을 원하는 서류 미비 신분 학부모들은 각종 요금 고지서, 여권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자녀의 입학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인근 학군들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하원 제6선거구의 그레이스 맹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맹 의원은 민주당 예비선거와 본선거 모두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돼 이변이 없는 한 재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마감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 출마 후보 신청 결과 그레이스 맹 의원이 유일하게 연방 하원 제6선거구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맹 의원은 오는 9월 9일 민주당 예비선거와 11월 4일 본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되며 이변이 없는 한 재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맹 의원은 지난 2012년 6선거구에 출마해 공화당 다니엘 헬러란 후보를 누르고 동부 최초로 아시안 연방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선출직의 최고인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 70만 명에 1명씩 총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중심이 됩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아시안의 힘을 생각해보면 아시안계 연방의원의 배출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2살의 뉴욕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그레이스 맹 의원은 2선을 거쳐 지난 2012년 뉴욕 연방 하원 의원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를 대변해 많은 활동을 한 맹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워싱턴 DC 소재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기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입니다.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좋아야 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대적 감각까지 갖추려면 정말 고민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아기 이름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남자는 노아, 여자는 소피아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최근 지난해 사회보장국에 보고된 400만 명의 출생 신고를 토대로 남녀 아기 인기 이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남자 아기 이름 순위에서 지난 14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기의 이름은 제이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아가 제이콥을 3위로 따돌리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위는 리엄, 4위는 메이슨, 그리고 윌리엄, 에단, 마이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자 아기 이름에서는 소피아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엠마와 올리비아, 4위부터는 이사벨라, 에바, 미아, 에밀리 등이었습니다. 장명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부드러운 발음의 이름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조상의 이름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쓰는데 이는 특별히 신앙심이 깊어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는 옛날 왕가에서 혈통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지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뒤에 붙이고 주니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욕시 현금 인출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지하철 티켓 발매기에 이어 ATM 머신, 주유소 등에서도 주의해야겠는데요. 경찰은 고객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주의해서 될 일만은 아니라서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 ATM 머신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돼 뉴욕시경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스키밍 장치가 설치된 ATM 앞에서 기다리다 고객이 현금 거래를 한 뒤 빈 카드를 삽입해 카드 정보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또 ATM에 몰래 카메라와 키보드에 키패드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ATM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이 끝난 은행 지점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카드 판독기에도 이 같은 장치가 설치되고 있으며 주유소 주유기에서도 카드 정보가 복사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정보 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ATM을 이용하기 전에 기계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권장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한 손으로 가려 감시 카메라에 비밀번호가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하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된 ATM 머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ATM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거래를 마쳤는데도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객이 자리를 뜬 후 현금이 나오도록 용의자들이 기계에 미리 장치를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지역 견인을 가장한 차량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연루돼 조직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절실합니다.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백구경찰서에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총 65건의 차량 절도 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한국일보가 자료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했던 48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4% 증가한 수치이며 뉴욕시 전체 증가율 9.3%보다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서류 조작으로 도난 차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범죄 조직이 최근 플러싱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활개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도 앞서 올해 초 차량 견인업체를 가장한 차량 절도 조직이 자주 출몰한다며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견인업체에 신고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플러싱에서는 중절도가 지난해보다 14.6%, 폭행 사건도 21.7% 증가했습니다. 다만 살인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은 8건에서 3건으로 크게 줄었고 강도도 83건에서 67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베이사이드 일대 111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차량 절도를 포함 중절도와 성폭행이 지난해 0건에서 1건으로 증가했을 뿐 이외 폭행이나 강도, 절도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